오늘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1945년 9월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가 일본국 주변 경계선에 대해 선포한 해역선인 일명 메가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 1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언은 일본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였던 1965년 6월 22일 처음으로 한일 간 협의에 의한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어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이 있습니다. 이후 다 아시다시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 간 전혀 다른 입장에서 갈등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메가더 라인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패전국 일본 정부에 하달한 지시령입니다. 이 지시령의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등 4개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라고 하였으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메가더 라인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 웬일인지 독도는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지금 일본이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강력한 근거의 하나로 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약에서 독도가 빠진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도를 우리 관리하에 두는 평화선이며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간 어업협정의 어로한 개선을 결정한 근간이 되었지요.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윤보선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불과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고 3년의 전쟁으로 국토는 다 망가지고 국민들은 헐벗은 처참한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가장 먼저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른바 한일협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과 대학생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22일 이 협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며 이 조약의 일환으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이승만의 평화선을 근간으로 독도를 명확하게 한국 영토라는 전제하에 어로 한계선을 그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한일협정으로 박정희가 독도를 일본에 내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종의 음모성 선동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해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나타난 당시 상황은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년 5월 17일 방미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존슨 미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라며 맞섰고 미국 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미국도 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65년에 독도의 한일 공동 소유를 제안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 국무부 비밀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 1965년 5월 17일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이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싸늘한 대답으로 일축합니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본 자본의 한국 유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한일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도 문제가 협정 타결의 걸림돌로 등장하자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965년 6월 15일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364호 문건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독도 문제를 다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독도 관련 미국 외교 문서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미국을 설득해 온 것으로 드러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도 작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성준입니다. 이 한일 간 어로한 개선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유엔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 수역, 즉 이즈로 변경시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이 신한일어 협정에서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켜 같은 달 22일부터 발효되게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강력한 근거의 하나를 포기함으로 이후부터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며 영유권 분쟁을 표면화시켜 야금야금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 어선들을 정부에서 수용하여 북한에 주자고 했지요. 한편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일본을 자극한다며 한동안 방송에서 사라졌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의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직접 독도를 방문하디고 했지요. 한일 양측으로부터 욕먹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색되어 있는 한일 간 관계 개선에 나서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강조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면에 독도가 공동어업 수역으로 내준 신한일 협정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국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김대중 정권의 신한일 어업협정 당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당시 노무현 장관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들어보면 우리 영토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애매한 발언입니다. 노무현 장관은 훗날 대통령이 되어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국정이나 외교 관계에서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에게 숨기지 말고 이해시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근본은 애국심입니다.